안녕하세요. 최근에 도큐사인 주가 있잖아요.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확 오르고 연간 매출 전망치까지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흥미롭게도 그 배경에 인공지능, AI 전략이 아주 깊숙이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전자서명 분야의 뭐 거의 절대 강자잖아를 도큐사인이 어떻게 AI라는 카드를 써서 단순히 서명을 넘어서 계약 관리 전체의 미래를 좀 바꾸려고 하는지 그 야심찬 계획하고 또 지금 현실은 어떤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큐사인의 AI 전략 그 핵심이 뭔지, 또 실제 재무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 큰 전환 과정에서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특히 계약 관련 업무 하시거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도큐사인이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AI 기술의 핵심, 이게 바로 지능형 계약 관리, 영어로는 뭐 인텔리전트 어그리먼트 매니저먼트, 줄여서 IAM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계약서 요약해 주는 것 이상인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IAM은 그냥 긴 계약서를 몇 줄로 줄여주는 그런 단순한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AI가 계약서 전체를 다 뜯어보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없나? 특정 조항이 뭐 표준에서 벗어나진 않나? 아니면 계약 당사자끼리 뭘 해야 하나? 이런 의무사항 같은 거요. 그런 걸 파악해서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짜리 그 복잡한 법률 문사를 AI가 검토해서 핵심만 딱 뽑아주는, 말 그대로 정말 지능적인 관리 시스템,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실제 시장 반응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 그게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처음 도큐사인은 비교적 계약 규모가 작고 또 법무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 이런 데서 이런 AI 기반 요약이나 분석 기능이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 예상하고는 완전 다르게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계약을 다루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서 관심이랑 수요가 확 터진 거예요. 그거 진짜 의외인데요. 보통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데 좀 더 신중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여기선 정반대였네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도큐사인이 원래 갖고 있던 대기업 고객 기반 위에서 이걸 추가로 딱 제안하는 전략? 이게 먹힌 걸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이미 도큐사인, 전자서명 솔루션 쓰는 대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처리해야 하는 계약의 양이나 복잡성 자체가 중소기업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계약 하나하나에 걸린 돈도 크고 잠재적 리스크도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계약 검토 시간 확 줄이고 위험 미리 좀 찾아내고 싶은 그런 니즈가 훨씬 더 절실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도큐사인 입장에서는 예상 못한 큰 기회를 잡은 셈인데 동시에 또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죠. 대기업들 눈높이는 훨씬 높을 테니까요. 단순히 기능 몇 개 그냥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각 회사마다 쓰는 계약서 종류나 내부 승인 절차, 그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업무 처리 단계. 그런 게 다 제각각일 텐데 이걸 AI가 다 이해하고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대기업 고객들은 그냥 계약서 분석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존 시스템, 예를 들어 뭐 CRM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거, 그리고 복잡한 내부 승인 절차랑 통합하는 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AI 모델 성능 자체를 높이는 것 말고요. 시스템 통합 능력, 확장성, 보안,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죠. CEO 역시 이걸 뭐 성장통 같은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 고도화된 AI 솔루션을 대기업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세일즈, 마케팅 전략, 이것도 꼭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기존의 그 비교적 단순했던 전자서명 팔던 방식하고는 완전 다른 접근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AI 비서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똑똑한 비서를 대기업의 그 복잡한 환경에 딱 맞게 설치해주고 또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뭐랄까 컨설팅 역량까지 필요해진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야심찬 AI 전환 계획이 실제 회사 재무지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 보니까 겉보기에는 꽤 긍정적인 숫자들 많던데요. 네, 2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서 약 8억 600만 달러 정도 기록했는데 이게 분석가들 예측치보다 높았어요. 특히 그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보는 구독 매출 역시 9%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 주당 순이익, EPS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회성 요인 빼고 기업의 핵심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주당 순이익이 92센트로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한 85센트 정도보다 꽤 높게 나온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매출하고 이익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확 뛰는 그런 원동력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전체적인 순이익 넷 인컴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 매출도 늘고 조정이익도 좋은데 순이익이 확 줄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일회성 비용 문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번 분기 6,300만 달러로 엄청 크게 감소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 회계 처리 방식 변경이나 과거 M&A 관련 비용 인식, 아니면 투자 자산 평가 방식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 활동하고는 직접 관련이 좀 적은 그런 기술적이거나 일회성 요인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적 비용을 이번 분기에 그냥 한 번에 처리했다거나 그런 식이죠. 따라서 현재 회사의 핵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기보다는 회계상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주목한 건 도큐사인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2025년 회계연도 전체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를 올렸다는 점이에요. 이건 회사가 앞으로 AI 기반 신규 제품들이 성장을 이끌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결국 현재의 그 순이익 감소라는 단기적인 변수보다는 AI를 통한 미래 성장 스토리, 여기에 시장이 더 큰 가치를 두고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은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잠깐 순이익 줄어든 것보다는 회사가 제시하는 그 AI 중심의 미래 성장 가능성,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반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시장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래 성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선행 지표로 보통 청구액, 빌링스라는 걸 보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요? 네, 맞아요. 청구액은 고객한테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미리 청구한 금액이니까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쓰이죠. 이번 2분기 청구액 역시 약 8억 1천만 매 달러로 나와서 시장 예상치였던 7억 6천만 달러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 청구액 전망치도 같이 올렸고요. 겉으로만 보면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들어올 돈이 예상보다 많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 청구액 지표에도 뭔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변동성이라는 딜레마예요. 2분기 청구액 실적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내놓은 다음 3분기 청구액 전망치는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2분기에 그렇게 잘해놓고 바로 다음 분기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특히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대기업 고객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바로 다음 분기 예측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CEO 설명에 따르면요. 특히 연간 단위로 대규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하는 대기업 고객들의 경우 계약 시점이 특정 분기에 확 몰리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다음 분기로 미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체결될 걸로 봤던 큰 계약 몇 개가 다음 분기로 넘어가기만 해도 그 분기 청구액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분기별 청구액 수치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을 보이게 되고 이게 회사의 꾸준하고 본질적인 성장 추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마치 다이어트 할 때 매일 아침 체중계 숫자 보면서 막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날 물을 좀 많이 마셨나 덜 마셨나에 따라 숫자는 변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체지방 감량 추세하고는 다를 수 있는 것처럼요. 청구액도 단기적인 계약 타이밍에 따라 출렁일 수 있으니 그것만 보고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군요. 아,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지표를 가지고 회사의 실제 성장 스토리를 시장하고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도큐사인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쓰고 있는 청구액 지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걸 보완하거나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 KPI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EO 표현을 빌리면 단기적인 노이즈는 줄이면서도 사업이 얼마나 의미 있게 전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건 투자자 신뢰 회복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측정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큐사인은 AI, 특히 IM이라는 강력한 신무기를 장착하고 예상치 못했던 대기업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발견했지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고도화, 새로운 시장에 맞는 영업 마케팅 전략, 그리고 성장을 보여주는 방식의 재정립까지 정말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심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대기업 고객의 그 복잡 다단한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다양한 계약 유형 처리, 시스템 통합, 워크플로우 자동화 같은 거. 이걸 만족시킬 수 있도록 IAM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더 정교하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둘째, 이 강력해진 AI 솔루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하고 목표 고객한테 팔 건가 하는 즉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투 마켓 전략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량 강화 이게 필요하고요.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은 큰 기업들도 계약 관리 AI 분야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빠르게 변하는 AI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청구액 변동성 문제 해결하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 지표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딱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높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한 대기업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게 앞으로 도큐사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 강화, 영업 마케팅 혁신, 그리고 안정적인 성과 측정 및 소통 능력,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딱 이뤄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은 도큐사인의 IEM 솔루션이 실제로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대기업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액 변동성 이슈를 어떻게 풀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 즉 이 기술을 쓰게 될 잠재 고객들의 업무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가 계약서 검토 시간 확 줄여주고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일상이 된다면 법무팀뿐만 아니라 구매, 영업, 재무 등 계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서의 업무 방식, 효율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진짜 업무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도큐사인이 AI를 통해 계약 관리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그 야심찬 비전과 현재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이나 긍정적인 미래 전망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고객 적용을 위한 기술적 확장성 문제, 그리고 성장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단순히 기존 계약서를 분석하고 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계약 조건 협상 단계부터 개입하고 계약서 초원을 자동으로 만들고 심지어 계약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즉 계약의 전체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AI가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와, 계약 협상까지 AI가 한다고요? 정말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먼 미래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무팀이나 구매팀 역할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고, 기업 간의 거래 방식, 심지어 개인 간의 계약 문화까지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속도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AI의 판단 기준이나 협상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 또 인간적인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 같은 새로운 윤리적, 실무적 질문들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자서명을 넘어서 계약이라는 행위 자체의 본질이 AI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시대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약의 본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AI가 바꿔나갈 계약의 미래, 그리고 그 중심에 서려는 도큐사인의 여정.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